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홍대도 마찬가지죠. 단절이 돼 있어요. 이게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니야? 5개 안이 대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건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뭐냐 그러면 캠퍼스를 도시로 본 거예요. 그냥 홍대 캠퍼스에다가 살짝 엎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HS플랜 대표 김경훈입니다. 오늘은 홍대 지하 캠퍼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최근에 홍대에서 지하 캠퍼스 계획안이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현상 공모전을 해서 램코라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끌고 있는 OMA 그룹에서 당선이 되는데 그 이야기까지 해드릴까 합니다. 도시가 밀도가 높아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지하로 가게 되는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홍대도 마찬가지죠. 지상으로 이제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건물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뒤에 산 쪽으로 경사진 부분을 활용해서 지하에 대한 계획안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대 안에 있는 그 지하 캠퍼스와 홍대 앞에와는 좀 약간 단절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입구 부분에 보면 필로티를 띄워서 굉장히 정문성도 강조하면서 거대한 연결을 위한 오픈 공간을 둬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단절이 돼 있어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제안한 이제 그 5개 안을 쭉 들여다봤는데 저는 보자마자 이 램코라스 OMA가 이끄는 그 당선안이 이게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걸 직접 뭐 보진 않고 나중에 이제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일반인들 보기에 그 5개 안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좀 약간 짧게 말씀드리면 4명의 건축가들은 다 건축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건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도시인데 사나 안이 도시는 아니지만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접근을 한 거죠. 단일 건축물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건물들이 어우러지면서 만들게 되는 사이 공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둔 게 사나고 램코라스는 캠퍼스를 도시로 본 거예요. 그냥 그 도시로 보게 되면 도시와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더 넓게 보게 되고 결국은 산과 낮은 쪽의 연결을 산에 있는 녹지를 끌어들이는 컨셉이 되는 건데 그 램코라스가 드릴리우스 뉴욕, 맨하탄 정신착란증의 뉴욕을 하고 나서 그 유럽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안도 제안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조형적인 좀 이렇게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데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멜론 세나르라는 도시계획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이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나라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원래 근대적인 도시계획은 영역으로 나눠요. 여기가 상업지역, 여기가 행정구역, 여기가 주거지역. 수평적으로 면을 만들어서 이 면과 면이 접하는 영역으로 계획해주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구성주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 유사한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램코라스 건축가가 뭐 다니엘 리벤스키트라는 이제 해체주의라고 이제 소위 불리는 건축 작품에도 많이 있는데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램코라스가 멜론 세나르를 계획할 때 하나의 도시를 밴드로 엮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밴드가 뭐냐면 행정구역, 뭐 녹지축, 문화시설의 축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면 이 밴드들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하얀 공간. 이 공간들이 밴드로 둘러싸인 독립된 섬이 되고 그걸 이제 도시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그 베를라하고 이제 꼬르비저가 이제 보고서 했던 얘기인데 이 섬은 그 맨하탄 그 도시를 봤을 때 하늘을 향해서 막 우후죽순처럼 막 그냥 쏟아버린 끔찍한 아름드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막 올라간 것이 약간 뭔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듯 하면서 아름다움. 멜론 세나를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멜론 세나르 계획안을 홍대 캠퍼스에다가 살짝 엎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홍대 캠퍼스 안에 산과 연결하는 이 밴드들은 녹지축으로 되고 그 밑에 사실은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밴드들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썬큰이 되면서 넓은 오픈 공간이 되고 그래서 지상으로는 건물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운동장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 길들, 가로들을 중요한 노도점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사실은 이 기법이 굉장히 뭐 신선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유사한 프로젝트가 여기는 백남준 기술관 이제 경기도 거기 용인에 가보면 있어요. 근데 그 건물 건너편에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제가 존경하는 조성용 건축가 그분이 한 지엔아트 스페이스라는 이제 건물인데 거기도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건물을 법규에서 필요한 정도로 채우고 밑으로 파서 썬큰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하화한 거죠.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있고 작은 건물들이 관계들이 브릿지라든가 브릿지는 이제 지상 레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거기도 이제 우규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시죠. 그것도 이제 지상에서 갖고 있는 도시적인 맥락을 유지한다.
그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안들이 이렇게 사실 좀 어필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도시의 역사가 있거나 도시의 맥락이 선명할 경우에는 이 안이 굉장히 유용하죠. 주요한 그 역사적인 있는 곳에서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쓰죠. 아예 지하화한 것도 있죠. 굉장히 신선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익숙할 텐데 파리에 있는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아이엠베이라는 건축가. 그것도 지하를 갖다가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그 건물들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건물들이니까. 렌조 피아노 건축안이나 아모레 퍼시픽 했던 데이비드 시프필드 안은 제가 보기엔 좀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어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건축 언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 언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램코라스나 이쪽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도시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건물로도 접근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이제 건축에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 필요로 하는 건축에 대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두 분은 그냥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했더라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을 했던 그 데이비드 시필드 안은 아마 그 이미지 보시면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저 건물 매스 3개를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좀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사나가 했던 접근 방식이 홍대 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안으로서 적합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OMA 안이 가장 좋았고 심사위원들도 아마 그거를 읽어내고 그것에 대한 그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대 앞에 있는 지하 캠퍼스는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참 어떻게 지어질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일단은 좋게 보는 게 그 이대 지하 캠퍼스 그 도미니크 빼라고 하나 알 때 그 이대 강미성 교수님이 요번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뭐 프로젝트 진행, 특히나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좋고 고무적이고 홍대 지하 캠퍼스 재미난 이제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